박동수는 그날도 저녁 6시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귀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는 방 안에 사람 목소리가 흐르는 게 좋았을 뿐입니다. 아파트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지였습니다. 1층 끝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주차장과 놀이터였습니다. 놀이터 그네는 녹이 슬어 삐걱거렸고 미끄럼틀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놀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72세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등은 약간 굽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성글게 남아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톱은 두꺼웠고 손등엔 갈색 반점이 여러 생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었고 오후엔 근처 슈퍼까지 걸어가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가 9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4년째였습니다. 심장이 나빴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수는 그날 이후로 밥을 제대로 해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박진우는 수원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둘째 딸 박수진은 부천에서 미용실을 했습니다. 막내딸 박지혜는 인천 쪽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셋 다 명절에만 왔습니다. 추석과 설, 그것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동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주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집은 나중에 애들 셋이 공평하게 나눠줘요. 아내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약한 목소리로. 동수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내의 그 말은 동수의 가슴 한편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밥 한 공기를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어제 끓인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고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틀었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배도 오전에 다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막내딸 박지혜였습니다. 옆에는 손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혜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군데군데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 시간에?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와서.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수는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끌고 좁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동수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앉았습니다. 동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는 한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을 비비고 무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전세 만기가 됐는데요. 응.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5천만 원을. 동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와요. 신용이 안 좋아서.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을 빼야 해요. 이번 주 안에. 그럼 어디로 갈 건데? 그게.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한두 달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동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동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집은 방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동수가 쓰는 안방이었고 하나는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내의 옷가지며 낡은 이불이며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들어가려면 그것들을 다 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셋이 나눠야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만약 막내만 여기 들어와 산다면 나머지 둘은 뭐라고 할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할까? 그렇게 되면 형제끼리 싸우게 될까?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일단 작은 방에 짐 풀어.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수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는 일어나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안에 있던 짐을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지혜가 도왔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작은 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불 두 채를 꺼내 바닥에 깔았습니다. 지혜는 민수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빨리 집 구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자거라. 동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두 달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만약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큰아들과 둘째 딸은 뭐라고 할까? 아내의 말은 어떻게 지킬까? 동수는 이불을 뒤척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이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평온했던 나날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프라이팬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가 계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만화책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지혜는 상을 차려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 미역국. 동수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던 라면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동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게임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야, 밥 먹을 때는 그거 치워. 지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게임기를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민수는 놀이터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금방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동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민수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사이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딸 수진이라고 떴습니다. 동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응, 수진아. 아빠, 지혜가 거기 들어갔다며요? 동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집이 없어서 잠깐 있는 거야. 잠깐이요? 아빠, 그게 잠깐으로 끝날 것 같아요? 수진아, 지혜가 지금 힘든 상황이야. 저도 힘들어요. 미용실 월세 올랐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근데 아빠 집은 우리 셋의 노후라고 생각했어요. 막내가 눌러앉으면 어떡해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집은 셋이 공평하게 나누라고. 근데 막내만 거기 살면 공평한 거예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해주세요. 형한테도 얘기해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 진우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들어갔다는데 사실이에요? 동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잠깐 있는 거야.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수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응. 수진 누나한테 들었어요. 지혜가 거기 산다고. 잠깐이야. 아버지, 유산은 공평하게 해야 형제끼리 안 싸워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지금 어려워서 그래. 저도 어려워요. 인쇄소 일이 줄어서 직원도 못 뽑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집은 나중에 저희 셋이 나눠야 할 거잖아요. 지혜만 거기 살면 저희는 뭐예요? 알았어. 생각해보마. 빨리 정리하세요. 길어지면 안 좋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수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놀이터에서 친구 만났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동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했습니다. 동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나중에 애들 셋이 공평하게 나눠줘요. 동수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혜와 민수는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과 진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은 집을 팔아 셋이 나누길 원했습니다. 공평하게. 그게 아내의 유언이었으니까.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평이라는 말이 무거웠습니다. 세 자식에게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걸까? 아니면 지금 가장 어려운 아이에게 먼저 주는 게 공평한 걸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불이 켜졌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이는 물을 마시고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작은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조금만 있다가 다른 집 구할 거야.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집 우리 집 아니야? 민수의 질문이었습니다. 순수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근데 이 집 우리 집 아니야? 동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노후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겐 당장 내일 잘 곳이구나.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막연했지만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집 지혜와 민수에게 줘야 하나? 그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조금씩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형제들에게 불공평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동수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긴 밤을 견뎠습니다. 동수는 등기소 앞에 섰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였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동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동수? 그 아래 수중자 란에 박지혜라고 썼습니다.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접수하시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수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등기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접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는 접수증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다시 등기소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소유자란에 박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수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집에 모여라. 할 얘기가 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수진 무슨 일이에요? 진우 알겠습니다. 동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동수는 거실 탁자를 정리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진우가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나와 탁자에 차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도 앉아. 동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망설이다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진우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동수는 탁자 위에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동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수진과 진우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 지혜 앞으로 넘기려 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공평하게 나누라고 해놓고 막판에 이게 뭐예요? 수진아, 지혜가 지금 어려워서. 저도 어려워요. 미용실 월세 올랐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그거 아세요? 전 매일 12시간씩 일해요. 주말도 없이요. 근데 왜 막내만 챙기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우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 공평하지 않으면 형제끼리 평생 원수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셋이 똑같이 나누라고. 알아. 근데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건 지혜야. 그럼 저희는요? 저도 인쇄소 적자 메우느라 허덕이고 있어요. 집 팔아서 나눠야 그나마 숨통 트일 수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지혜야, 저 나갈게요. 민수 데리고 나갈게요. 친구 집에 잠깐 얹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 다 맞는 말이다. 수진도 힘들고 진우도 힘들다.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도 맞다. 그래도 지금 제일 벼랑 끝에 있는 건 누구인가?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생전에는 이 집은 지혜랑 민수 집이다. 세 자녀가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동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죽고 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때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은 지혜 집이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좋아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공평 운운은 하지 마세요. 수진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건물 복도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우도 일어났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알았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동수와 지혜만 남았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동수는 봉투를 집어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등기부등본이야.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지혜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유자 란을 보았습니다. 박지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수 데리고 여기서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동수는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송금이 깊었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혜와 민수에게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이가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곧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괜찮아.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과 진우는 언제 다시 올까?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한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수진과 진우가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동수의 휴대전화는 며칠 동안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진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우도 비슷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물었지만 전처럼 길게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수는 답장을 보냈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프라이팬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가 계란을 부치고 민수가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지고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동수는 소파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재밌었어? 네, 우리 팀이 이겼어요. 제가 골도 넣었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팔을 휘둘렀습니다. 동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잘했네. 할아버지, 내일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요.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요. 그래, 열심히 그려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풀고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웠습니다. 민수가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지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민수는 작은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수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응, 나중에 제가 돈 벌면요. 언니 오빠 목까지 다 챙길게요. 동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가 욕먹지 않게 할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지혜야,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동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까지 미안해할 일이냐? 애들 싸움의 원인은 결국 내 어설픈 공평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못해서 미안하오.
동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셋이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에게만 집을 줬습니다. 수진과 진우는 화를 냈습니다. 형제들은 갈라졌습니다. 공평함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웃음을 지켜내고 싶었다. 동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동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릴 거예요. 그래. 누구 그릴 건데? 엄마랑 나랑 할아버지요.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지혜가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게 그려라. 동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살아났습니다. 아침마다 민수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이면 지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평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었을까?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진과 진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집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돈도 안정도 없었습니다. 더 아픈 쪽을 먼저 붙드는 것. 그게 진짜 공평이 아닐까?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민수가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진과 진우는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면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웃음과 지혜의 안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동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편의점 사장님이 시급 올려주신대요. 그래, 잘 됐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동수는 소파에 앉아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동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동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은 우산을 털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나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앉아. 동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부엌으로 돌아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비비고 무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동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혜야, 너도 앉아. 동수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망설이다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동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나도 애 키우다 보니까 더 힘든 애한테 더 마음 가는 걸 조금 알 것도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찻잔을 만졌습니다. 실은 집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내만 더 사랑받는다고 느꼈어요. 내가 뭘 해도 아버지는 지혜만 걱정하셨죠. 그게 평생 쌓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폭발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공평한 아버지는 못 됐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셋 다 내 심장 한 조각이다. 어느 조각이 더 아픈지에 따라 손이 먼저 갔을 뿐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언니.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도 힘들었어요. 나도 알아요. 미용실 운영하면서 애들 키우고 월세 내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갈 데가 없었어요. 민수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린 끝났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너 힘든 거 알면서도 욕했어. 언니도 미안해요. 언니 몫까지 내가 받은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혜도 손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 동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혜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진도 따라가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꺼내고 그릇을 놓았습니다. 민수가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모. 아이는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민수야, 잘 지냈어? 네. 할아버지랑 매일 재밌어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초라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먹자. 동수가 말했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수진과 지혜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모, 우리 집 밥 맛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지혜가 김치를 집어 수진의 그릇에 놓았습니다. 수진도 계란말이를 집어 지혜 그릇에 놓았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내 말대로 집을 셋이 공평하게 나누진 못했다. 누가 보면 편애라고 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밥 먹고 웃는 것. 이게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이겠지. 동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지혜와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동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수진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다음에 미용실로 와. 머리 해줄게. 고마워, 언니. 수진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 네, 이모. 수진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지혜가 동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언니가 왔잖아요. 화해했잖아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살게요. 언니 오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알았어. 천천히 해. 지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동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집과 돈은 나누면 끝난다. 하지만 관계는 지키면 계속된다. 동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최선을 다했소.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프라이팬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동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동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동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